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으로 쓰는 한편의 시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춤을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의미를 전달하는 강력한 언어, 시적인 표현으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발레리나의 실루엣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자세죠? 근데 우리는 이 자세 너머에 있는 걸 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몸짓이 어떻게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몸이라는 한편의 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바로 무용수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 몸 그 자체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우리는 정신이 몸보다 더 우월하다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철학은 이제 좀 다르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몸과 영혼을 그렇게 딱 나눌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의미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몸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장육 낭시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는 몸을 자료체, 그러니까 코르푸스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이 그냥 살과 뼈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 사건,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표현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바구니라는 거죠. 와,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바로 이 그림이 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건 땀, 호흡, 근육의 움직임 같은 뭐랄까 춤의 물질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이 내적인 조화, 즉 정신적인 측면과 만나서 어떻게 예술로 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춤 안에서 육체와 정신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겁니다. 이제 무엇, 즉 몸이라는 재료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몸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춤이 어떻게 하나의 언어가 되는지 그 비밀을 들여다보죠. 이 다이어그램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춤이라는 언어의 시스템을 한눈에 딱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동작, 표정, 공간 활용, 리듬, 이 모든 요소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의미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단어와 문법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과 똑같죠. 근데 춤의 문법은 우리가 쓰는 말의 문법과는 좀 달라요. 논리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냥 심장에 바로 쾅 하고 꽂아 놓는달까요? 무용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에너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고요. 때로는 말로는 정말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춤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그냥 시간이 흘러서 변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표현을 찾기 위한 아주 역동적인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춤을 영혼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봤고요.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발레가 궁정 예술로 딱 자리 잡으면서 형식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다시 몸의 중요성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 무용이 기존의 모든 관습을 깨부수고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발레와 현대 무용의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발레는 어땠죠?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위로 뻗어나가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쫓았죠. 반면에 현대 무용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중력을 끌어안고 땅의 에너지를 쓰면서 내면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 두 이미지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완벽하게 통제된 하늘을 향한 발레의 자세, 그리고 오른쪽, 바닥에 몸을 낮추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듯한 현대 무용수의 모습.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그레이엄은 우리가 숨을 들이치고 내쉴 때 몸통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춤의 문법을 찾아냈고요. 도리스 험프리는 중력에 몸을 맡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낙하와 회복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죠.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볼까요? 이 고대 예술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과학, 기술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1.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춤에서의 몸을 주제로 쓰인 학위 논문의 개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뭘 보여주냐면요. 춤에 대한 탐구가 더 이상 단순한 감상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됐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맞아요. 춤은 이제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회를 향한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무용동작 치료 현장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 무용수는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또 치유하면서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되찾는 거죠. 움직임이 다시 치유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와, 그리고 이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기술과 춤의 만남입니다. 영화에서 쓰는 모션 캡처 기술은 물론이고 이렇게 무용수의 움직임 자체가 빛이 되고 소리가 되고 하나의 디지털 아트가 되는 거죠. 춤의 가능성이 정말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춤과 움직임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저항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처럼요. 이 표현적인 손짓 하나가 불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우리가 함께 라는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몸에서 시작해서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까지 춤의 여정을 쭉 함께 돌아봤네요. 현대무용의 거장 호세 리몬이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야말로 춤의 진정한 내용이다. 결국 화려한 기술이나 정해진 형식 이전에 춤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춤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그릇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소통하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언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몸짓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